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내년이면 결혼 10년차 되는 8살 그리고 4살 남매를 둔 여자입니다. 오늘 여러 이유로 애들 아빠와 다퉜는데요. 그 이유들 중 제일 크고 화가 났던 시댁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네 시댁과는 연 끊고 산 지 1년 정도 되었어요. 아이들 아빠도 그 당시 시댁을 안 보고 사는 게 답이겠다 싶어 동의했던 부분인데 오늘은 저더러 못돼 처먹었다며 악말을 하네요. 인연 끊고 살게 된 이유를 지금부터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제가 과연 일방적으로 부모 형제 시간을 끊어놓은 나쁜 사람인지 객관적으로 조언 부탁합니다. 결혼 전에 일부터 이야기할게요. 시아버지가 애들 아빠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빚만 잔뜩 남기고 돌아가셔서 남편은 힘들게 살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여느 때 듣고 알게 되었죠. 총각 시절에 200만 원 안 되는 월급으로 일하지 않으시는 어머님 생활비를 드렸고 파트타이머에서 정직원 진급하며 정산받은 퇴직금으로 어머니 전세 보증금 해드렸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결혼 전 일이고 시댁 형편이 좋지 않다는 것도 이해하고 하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나올 구멍 없는 거 아니 바라지도 않았죠. 당시 전 26살, 애들 아빠 28살로 모아둔 돈이 빠듯하더군요. 그래서 친정에서 1,500 정도 해주시고 애들 아빠 대출 2천만 원에서 3,500짜리 오래된 주택에서 시작했어요. 시댁에서는 10원 한 장 받지 않고 결혼 준비를 했죠. 인물은 형편이 넉넉지 않으니 반지 하나씩 나눠 끼고 목걸이만 하나 하기로 애들 아빠와 합의했어요. 그런데 일몰하러 가는데 어머님이 동행하시겠다고 하더군요. 같이 가신 어머님은 세트를 해줘라 어째라 간섭하시고 애들 아빠는 없는 돈에 이것만 하기로 했다고 엄마가 도와주실 거 아니면 그냥 계시라고 했어요. 결국 금방 골목에서 대판 싸우더군요. 저는 그때 결혼 전이라 별말을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한복과 도련님 양복은 해드렸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그렇다고 쳐도 직장 다니는 도련님이 아무 추기가 없더라고요. 남편에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좀 서운했어요. 도련님은 심지어 사귀던 아가씨를 데려와 결혼식 끝나고 찍는 가족 사진에 같이 찍자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찝찝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 헤어지고 평생 하나뿐인 내 결혼식 사진이 쓰레기가 되는 순간이었죠. 신혼여행 후 이바지 음식 들고 시댁 다녀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안부 전화 드리니 갑자기 이사를 했다고 하시더군요. 알고 보니 애들 아빠 퇴직금으로 얻은 전월세집이 월세를 못 내 보증금이 깎이고 있었던 거예요. 보증금 다 털어달래고 단칸방으로 이사했다 하시네요. 여기서부터 이상하다는 생각이 슬슬 들게 되었죠. 지금부터는 시점은 배제하고 생각나는 굵직한 사건만 이야기할게요. 첫째 애 낳고 조리원에 있는데 집에 잠깐 짐가지러 갔던 남편이 얼굴이 사색이 되어 돌아온 거예요. 아버님 생존 채무 7천만 원이 애들 아빠 편으로 날아온 거예요. 몸조리는 고사하고 태어난 우리 애기는 뭔죄냐는 생각이 들어 눈물로 조리원 생활을 하였어요. 도련님도 있는데 애들 아빠 혼자 1시간 거리 시댁에 다니며 법무사 비용 다 돼가며 한정승인, 상속포기, 어머님 판사신고 등등 평생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들을 치닥거리 하러 다녔죠. 자연스레 애를 낳은 제 몸은 뒷전이 되고 도리어 저는 신경이 쓰여 죽을 것 같았어요. 또 결혼 초기 월세 낼 돈이 없다며 도련님이 남편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남편이 상의 없이 20만 원을 빌려줬다가 대판 싸우게 되었어요. 저는 솔직히 액수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결혼까지 했는데 아무 상의조차 없이 그랬다는 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당시 월급 100 정도였고 어머님 휴대전화 보험으로 월 10만 원씩 내고 있었어요. 그거 지금도 내고 있어요. 여하튼 그 후에도 보증금 걸 돈이 없다.
어찌한다 해서 도련님이 100씩 200씩 빌려간 돈이 모여서 480이 되었네요. 우리도 보험약관 대출로 빌려준 돈이었는데 도련님은 푼돈으로 5만원씩 10만원씩 갚기 시작하더군요. 이자 계산도 내가 다 했고 따박따박 달라고 해야 주는 스타일이에요. 480을 4년, 5년 동안 질질 끌었죠. 그마저도 막판에 7만원 정도 남았을 때는 입을 닫고 주지 않더군요. 저는 도련님하고는 절대 돈거래 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어머님이 도련님이 차를 사려고 모아둔 600만원을 몰래 가져가신 적이 있는데요. 그런 목돈을 두고 우리 돈 480을 갚지 않았다니 괘씸하더군요. 그런데 도련님이 남편한테 전화해서 하소연해대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어머님은 그 돈으로 방을 칸에 화장실 없고 반입식 부엌에 허름한 가게방을 구해 아버님 생전에 하셨던 도배 장판 가게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가게가 위치적으로도 그렇게 좋은 곳도 아니었고 또 어머님이 수완이 있으신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망할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결국 쫄딱 망했어요. 되지도 않는 자리에 그리고 월세집에 전기 판넬 공사를 또 왜 했는지 모르겠더군요. 결국은 600을 날린 거죠. 이로써 빨리 한 번에 갚을 생각도 없었겠지만 제가 받을 480만 원도 늦게 조금씩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또 도련님 술을 먹고 실수하는 거 익히 들어 알고 있었으나 희대의 실수를 나에게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시댁에서 하룻밤을 자게 된 날이었는데요. 그런데 도련님이 술을 먹고 네가 우리 엄마한테 해준 게 뭐 있냐 땡땡부터 시작해서 반말에 욕을 섞어가며 막말을 한 거예요. 애들 아빠 완전히 돌아서 1차로 인연 끊게 되었어요. 기가 차서 그날 한숨도 못 자고 일어나자마자 퍼붓고 나와버렸어요. 그 길로 몇 달을 안 보고 살았어요. 또 아버님 제사 맨날 형제 둘이서 10만 원씩 각출해서 하기로 했는데요. 애들 아빠 근무지가 대형마트인 관계로 제사상은 우리가 보기로 했죠. 어머님도 계시는데 싸게 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은근 신경이 쓰였지만 애들 아빠가 자기가 장을 봐서 식구들 배불리 먹인다는 뿌듯함, 그런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참았어요. 그러다 일이 있어 아버님 기제사 장을 어머님이 보십사 10만 원 보내드렸어요. 근데 할아버지 제사에 애들이 먹을 게 하나도 없을 만큼 제사상이 엉망이었어요. 알고 보니 아버님 제사에 도련님이 2만 원인가 3만 원인가를 어머님 보고 장을 보라고 줬다 하더군요. 심지어 도련님이 우리가 드린 10만 원 중에서도 어머님께 돈이 없다며 받아갔다 하더군요. 하늘에 계신 아버님이 통곡하실 것 같았어요. 나중에 꼭 네 같은 아들 낳아라 생각했죠. 첫째도 둘째도 조리원비를 친정엄마가 도와주셨는데요. 그때 200 미만의 월급으로 세 식구가 아끼며 살고 있었죠. 하지만 조금씩 월급이 오르니 더 아껴 살면 되지 하고 둘째를 낳게 되었죠. 어머님은 둘째 낳기 전부터 조리원비는 내가 보태주마 큰 소리 치시더니 그 돈 무슨 돈인지 알면서 도련님이 다 쪼개 썼다고 하더군요. 또 몇 년 전에 어머님이 보일러 기름 넣고 기름값 10몇만 원을 안 줬나 봐요. 일요일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신랑한테 내놓으라며 기름집 아줌마가 전화해서 완전 열받았죠. 또 하루는 8시도 안 된 아침 닷바람부터 웬 영감님이 전화가 와서 어머님이 연락이 안 된다며 전화해달라고 전해주라더군요. 있을 수도 없는 장가간 아들에게 전화하는 어머님 남자친구라니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지금 나아졌지만 남편이 신혼 때 술을 먹고 애를 많이 먹여서 친정 부모님이 몇 번이나 오실 일이 생겼어요. 첫애 낳고도 정신 못 차리길래 그날때 이혼한 애만을 집이 발칵 뒤집어졌죠. 시어머니도 오셨는데 술을 먹고 난리 피운 아들 혼내는 척 하시더니
뭐 이만한 일로 친정 식구들을 불렀냐는 둥 오히려 내 탓을 하시는 거예요. 애들 아빠가 무릎을 꿇고 싹싹 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누가 봐도 아들이 잘못한 거란 걸 알았을 거예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이혼할 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그래 이혼해라. 맘대로 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애들 아빠는 말려도 시원찮을 판에 뭐하냐고 난리를 키우더군요. 아들이 주정뱅이라 일어난 일이고 거기에다 손주가 보는데 말리러 온 게 아니라 이혼을 종용하더라고요. 그리고 1년 전부터 지금까지 인유 끊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는데요. 도라님이 결혼을 한다며 상견례를 잡았더군요. 연락 안 하고 몇 개월을 살고 있었는데 상견례에 종 와달라는 거예요. 술 먹고 저한테 실수한 이유 안 보고 살았는데 상견례에 나갈 어른도 식구도 없어서 꼭 좀 와달라더군요. 진짜 가기 싫었지만 남편도 계속 부탁하길래 밥만 먹고 와야지 하고 다녀왔어요. 근데 그날 제가 가서 그래 도련님 장가도 간다는데 축복해줘야지. 아버님 안 계시는데 형이랑 나라도 준비하는 거 도와줄게요. 라고 했죠. 그렇게 좋은 맘 먹고 아빠네 가오를 묻어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결혼식 2주 정도 남았을 때 동서대 사람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께 말씀드렸는데도 해결해 주실 기미가 안 보여 저한테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가 들어보니 결혼식이 코앞인데 도련님이 친구들하고 아가씨 나오는 노래방에 가서 70에서 80을 쓰고 왔다는 거예요. 돈도 돈이지만 동서대 사람이 어머님이 잡아주지 않으니 저에게 혼을 내달라고 하더군요. 말하는 걸 들어보니 완전 파혼각이었어요. 진작에 먼저 가서 다 이야기했을 텐데 또 저한테 온 걸 보니 아직 여지는 있나 보다 싶어서 알겠다고 제가 이야기 한번 해보겠다고 했죠. 그렇게 도련님과 집 앞 공원에서 만나서 파혼만을 막아보려고 6시간인가 7시간인가를 눈물 쏙 빠지게 이야기했어요. 괜히 동서대 사람에게 제가 다 미안하더군요. 밤새 벌벌 떨며 얘기했는데도 반성의 기미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 기가 막힌 사실이 있었어요. 동서대 사람과 이야기하던 중 알게 된 건데 도련님이 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동서와 얼굴도 대면하기 전이었을 때인데 제 욕을 그리 하고 다녔다더군요. 결혼한 지 몇 년인데 시어머니 생신상을 안 차려줬다. 맞아요. 하지만 다 이유가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결혼 9년 동안 제 생일에 전화 한 번 먼저 걸어보신 적이 없으세요. 제 생일이 애들 아빠보다 이틀 빠른데요. 항상 제 생일은 전화 한 통 없으면서 아들 생일에 전화하셔서는 조기 구워라, 잡채해라, 소고기 미역국을 좋아하니 끓여라 이러셨어요. 9년 내내 생일만 되면 애들 아빠랑 싸워서 결국 남편이 우리 생일 없애자고 했죠. 상황이 이러하니 제가 제 생일상을 차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또 제사 음식도 가져가는 꼴을 못 봤네 라고 했더군요. 본인이 제사비를 중간에 빼돌리고 또 본인이 겨우 2만원, 3만원 내놓은 제사상을 먹을 게 진짜 없었어요. 그리고 명절에 항상 친정에 들렸다가 가기 때문에 싸가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입을 놀린 거였어요. 또 우리 형이 착해서 참고 사는 거다부터 시작해서 동서대 사람은 물론 애들 아빠 친구들에게까지 장담을 하고 다닌 사실을 알게 되었죠. 결국 2주 앞둔 결혼식은 파토나 버렸고 저와의 관계도 여기서 끝이 났죠. 근데 대박 사건은 그때 파토났던 그 사람과 또 나를 잡았다 하네요. 뭐 그러든지 말든지지만요. 사연 많은 시댁 스토리 10분의 1만 적어보았습니다. 연락 끊고 산지 1년입니다. 족쇄 같은 시댁 없으니 애들 아빠와 덜 싸우게 되었고 애들 아빠도 연락 끊은 1년 동안 좋은 기회 얻어서 회사 간두고 자영업하고 있네요. 10원 한 장 도움 없이 시작했지만 살림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빚이긴 하지만 내 집 마련도 했고
나름 잘 참아가며 살아왔다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은 시댁에 지쳐 연락하고 살고 싶지 않은데 오늘 남편이 갑자기 저보고 못돼 처먹었다며 독하다는 식으로 몰아붙이네요. 아직 말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지만 지금까지의 내용만으로도 연극고 살 충분한 이유 되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팔이 안으로 굽는 남의 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지 저보고는 나쁜 사람이라고 하네요. 사실 이런 일이 10년 가까이 겪다 보니 시댁 식구들과 대면대면 해줬고 저는 살갑게 굴지도 못하는 공 같은 며느리가 되어서 그동안 어머니께도 애교 있고 싹싹하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 점은 남편에게 미안하지만 제가 정말 나빠서인지 그래서 제가 나빴던 점이 있다면 저도 넓은 마음으로 반성할 생각이 충분히 있어요. 저는 지금은 누구보다 성실히 열심히 가족만 바라보고 방학한 없던 시절 떠올리며 지금은 행복하다 생각하고 사는 착한 사람이다 생각해요. 그리고 단지 시댁과의 관계 문제가 저와 생각이 달라서 조언 구하려는 것이니 험한 댓글은 속상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은, 더 기막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 해두시면 다음 영상을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